이 파동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승 곡선을 위한 준비 정도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 6가지, 7가지 올라갈 스토리가, 서사가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만하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정말 잘 가고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단기로 들어가도 좋고 장기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HMM 그리고 SG. HMM부터 말씀드릴게요. HMM이 최근에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업이 최근 상승 사이클을 탔죠.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조선업 기술은 꾸준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탑티어였어요, 언제나. 그 중에서도 오늘은 HMM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HMM은 현대상선, 현대그룹에서 나온 종목이고요. 최근에 주목할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HMM에 관련된 7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왜 HMM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는지 한 번에 이해가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전달해 드릴 이야기는 민영화 얘기입니다. 이 민영화 얘기를 하려면 1976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976년 민간 해운사로 현대상선 HMM이 시작을 합니다. 현대그룹이 세운 계열사로 시작을 했고요.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설립이 되죠. 그러다 2010년에 이때 당시가 이제 글로벌 해운업 전체가 불황이던 시기에 부채를 좀 과도하게 지게 돼요. 심각한 경영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2016년이 돼서 채권단이 이 HMM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는데,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게 결국 현대그룹에서 분리가 된다는 거죠. HMM의 경영권을 인수해간 곳은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였습니다. 이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선 건데요. 산업은행이 약 2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 산업은행이 HMM의 최대 주주가 된다. 사기업이 지분을 사들인 게 아니라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분을 사들이게 되면서 사실상 공적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격은 민간 기업으로 출범을 했지만 지배구조가 공적 자금을 운영이 되면서 공적 관리를 받는 기업이 돼버리는 거죠. 법적으로는 여전히 민간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HMM이 시간이 지나서 이 정부와 산업은행이 이제 이 정도면 이 HMM에 들어갔던 공적 자금을 회수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에 인수했던 지분을 다시 매각 추진합니다. 이게 결국 정부가 다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경영 위기에서 초래된 HMM의 인수가 이제는 정상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자율 운영에 맡겨도 되겠다라는 판단에 지분을 매각 추진하게 되는 거죠. 23년에 입찰 추진을 하고 매각 시도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불발이 됩니다. 24년 들어서 불발이 돼요. 이 민영화가 해결이 되면 모든 기업이 그렇듯 HMM의 독자적인 영업 매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갖추고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23년엔 불발이 됐지만 산업은행은 지분 매각을 추가적으로 계속 시도할 예정이고 HMM의 주주들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주고 있는 이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제2의 전성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업은행이 민영화를 지분 매각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HMM은 지금 말 그대로 제2의 전성기입니다. 24년도 재무를 보면 출범 이래로 역사상 3번째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24년도에 HMM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는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홍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진다 라고 할 때 홍해 있죠. 아시아와 유럽을 가장 직선으로 건널 수 있게 해주는 해상 경로인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이면서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고 하는 과격 집단이 홍해에 드나드는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일한 직접적인 해상 루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여기로 다닌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마스가 전쟁 중에 이 홍해로 다니는 선박들을 공격하게 되고, 공격하는 걸 뻔히 아는데 이 길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길로 우회를 하게 돼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직접적인 홍해를 가지 못하고 우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이 소요되면 이 운반 회사는 운반을 의뢰한 의뢰주에게 더 추가된 거리와 추가된 기름,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 추가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선박 운송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꽤 큰 반사 이익을 얻었다는 거죠. 이 외에도 코로나 시대 때 엄청난 이익과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공격으로 인한 반사 이익. 최근에 HMM은 제2전성기로 할 정도로 꽤나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자,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HMM의 주된 수익은 운송, 선박입니다. 이 하나의 아이템만으로는 HMM이라는 회사가 덩치를 더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죠. HMM이 SK해운의 사업부 인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 SK해운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 에너지 운송 등 HMM과는 다른 성격의 해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HMM은 이 SK해운의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현재 본인들의 주력 수익뿐만 아니라 사업 다각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겠다, 시너지를 극대화해보겠다 하는 거죠. 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만큼 HMM은 사업부 인수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HMM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시장 점유율에 적극 욕심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래? HMM 너네가 운송 사업을 해왔던 건 알겠어. 근데 SK 해운 사업부를 니네가 진짜 인수를 하면 이거 너네 운영할 노하우는 있냐? 능력은 있어? 너네랑 완전 다른 사업을 하던 회사인데 이거 인수한다고 너네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어?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HMM이 하나 더 뭔가를 보여줍니다. 무엇이냐? 최원혁 대표이사의 선임입니다. 최원혁 대표이사는 실제로 LX 판토스라고 하는 또 다른 해운 업체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분이에요. 이 해운 물류에서는 한 40년 정도의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노하우와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결국 HMM은 SK해운 사업부 인수와 이로 인해서 후에 진행될 경영까지 염두에 두고 완성해 나가고 있다. 민영화 추진에 돈도 잘 벌고 있어. 사업 다각화로 경쟁력 끌어올려 현재 모든 준비가 차곡차곡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5번째, 한한령. 모두들 아실 겁니다. 제가 M83이라는 종목으로 수익 보여드릴 때 한한령 해제가 국내 주식에 얼마나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지를 보여드렸어요. 이 한한령은 중국에 대한 수입과 수출의 발판을 마련을 해주는데, 해상 경로를 통해 수입과 수출이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반사 이익도 어마무시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서려 있는 겁니다. 자, 6번째, 친환경. 이 HMM이 그린호라고 하는 메탄올로 움직이는 배를 인수했는데, 친환경 테마는 붙었다 하면은 주가가 급등하는 테마입니다. 그린 에너지, 수소 에너지. 지금처럼 엄청난 전기력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마당에 하나라도 친환경적인 준비를 해두는 건 결국에 굉장히 큰 호재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공매도가 재개되죠. 오늘 날짜로 이제 3일, 4일 정도 남았는데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임에 불구하고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매수하는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거는 제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HMM의 수급 동향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한 자리가 100만 원이에요. 기관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특히나 하고 있어요. 외국인도 들어오긴 하는데 매도와 매수가 지금은 아직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보험 쪽에서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단기 관점이 아닌 확실하게 이 종목의 가치를 판단해서 들어가는 성격을 가진 기관들은 이 종목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 왜냐?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 이 6가지만 듣더라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현재 주가의 위치입니다. HMM. 한 차례 파동이 일어났고 파동 구간에서 지지 딱 받아주는 모습이죠.
정확하게 받아주는 모습이 한번 확인이 됐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21,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지만 그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2달에서 3달 정도 움직임만 더 확인을 하고 현재 자리를 지켜주면 그 이상의 움직임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왜냐? 이 파동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승 곡선을 위한 준비 정도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 6가지, 7가지 올라갈 스토리가, 서사가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현 자리에서 충분히 상승할 만하다 라는 거죠. 이 자리에만 버텨준다면 충분히 상승할 만하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정말 잘 가고 있다. 그러면 HMM의 리스크는 뭐예요? 물어보시는 분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관세 때리면 수출 수입이 줄어들겠죠. 리스크입니다. 대북 제재, 한한령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너네 중국으로 물건 팔지 마. 대북 제재 떨어지면 수출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스크로 적용을 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로서 가장 큰 변수이고, 나머지는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덩치를 키우면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게 바로 뭐다? HMM이다 라는 거죠. 재밌죠? 자, HMM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종목 SG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채널 초창기에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SG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서 방해하기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이 점쳐지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 복구 수혜주로 언급되었던 종목이에요. 에코스틸 아스콘이라고 하는 SG에서 개발한 재료인데, 우크라이나에 이미 도로 관련 사업으로 에코스틸 아스콘을 사용을 해서 진출이 나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종전이 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던 SG가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사실 이미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현재 SG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좋은 호재가 하나도 없어요. 자, 러시아부터 볼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된다. 테마주로 똑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실 분들 계신 텐데, 사실상 이 전쟁 종식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는 순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복구에 들어갈 건설사 선정을 어디로 할지 모른다는 게 팩트예요. 러시아 자기업에서 할 수도 있고요. 미국이 많이 도와줬으니 미국 건설사가 나가서 모든 일을 독점할 수도 있겠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준 거니까요. 우리나라의 이 기업까지 이 수혜가 올지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전쟁의 양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 테마는 계속 유지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SG에 호재는 없냐, 기대감은 없냐? 딱 하나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 증권도 그렇고 SK증권도 그렇고 SG의 호실적을 기대하는 증권 리포트가 계속 발행이 되던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연내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올해 안에 해외 진출 무조건 한다. 그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정말로 연내에 해외로 진출한다라고 가시적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호재가 나타나면 SG 상승 충분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연내 해외 진출 목표인 두루뭉실한 목표이기 때문에 당장은 직접적인 호재로 보기는 힘들다. 자, 마지막으로 에코스틸 아스콘. 이게 에코스틸 아스콘이라고 해서 SG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굉장히 품질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를 만들 때 쓰는 재료인데, 실제로 신촌 2대, 세종대로 이런 곳에 비용을 들여서 에코스틸 아스콘을 사용해서 공사를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전에 HMM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미래의 화두는 친환경에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게 해외 진출에 있어서 크나큰 이점이 될 거다. 연내 해외 진출이 정말로 가시화가 되고 성공한다면 이 친환경이란 테마가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 보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쟁이 양상이 변했고 테마가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SG 주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뒤에 이만큼 상승을 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2,460원에 위치해 있고요. 이 주가에서 다시 한번 4,000원대를 오는 건 못해도 1년은 봐야 됩니다. 왜냐? 연내 진출이 가시화가 되고 확실한 성과가 나와야지만 상승할 수 있는 수치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건 무엇이냐?
3,038원. 지금 제가 체크를 해둔 매물대 돌파를 해주는 이 정도 주가까지만이라도 주가가 오기만을 바라신다면 이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도 3개월 정도는 봐야 될 거다. 정말 짧아도. 단 이것도 조건이 있는데 현재 저항으로서 위치하는 2,460원부터 저점 역할을 했던 부근까지의 이탈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 이 부근까지 이탈이 나오면 그때는 3개월이 아니라 3년이 걸려도 이 가격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 현재 자리를 지켜주고 횡보하면서 물량 소화가 되면서 들어 받쳐주는 물량이 있다. 떨어지니까 사주는 물량이 있네. 이런 매수세가 최소한 확인이 돼야 3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기다릴 만한 보람이 있지.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 종목의 물량을 사주는 사람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3,000원을 복구하는 것만 해도 3년이 걸려도 힘들어질 수도 있다. 연내에 해외 진출이 가시화가 되고 정말 뚜렷한 근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종목의 물량을 싸게 살려는 사람들이 저가 매수는 분명히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조차 없다 그러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SG도 건설업인데 결국에 친환경이든 해외 진출이든 지금처럼 온갖 전 세계의 관세로 무차별 폭격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현재 모든 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고 관세, 종전, 친환경 모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달려있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HMM 그리고 SG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셔야 돼요. 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기적 관점은 단기적인 수익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SG 같은 경우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올라가겠지라는 나중을 위해서 무조건 버티기만 하는 이 장기적 관점 이거 하나만 가지고 홀딩을 하시는 생각을 버리시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가격이 이탈하지 않게끔 관리를 하다가 이 단기적인 가격 이탈이 나왔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현금 확보를 해서 차라리 H&M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서라도 이 떨어진 만큼 HMM으로 복구하면 되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는 2년 뒤, 3년 뒤, 10년 뒤를 보고 들고 있을 거야. 이런 관점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확실하게 내 돈을 단기적으로도 지킬 수 있는 관점까지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빠른 급등주, 테마주만 오늘 이재명 테마주 같은 종목들만 따라가시는 분들도 HMM처럼 등치를 키우고 있는 종목들, 장기적인 플랜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종목들 선별해내고 물량을 매집해나갈 통찰력을 키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조선업이라고 하는 업종이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 만큼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심사숙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